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아동인구 감소로 놀이터 이용이 줄고 있는 가운데 텅 빈 놀이터들이 쓰레기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강진군이 2024년 반값 관광을 추진합니다. 강진에서 쓴 돈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목포 도심도로 곳곳에 있는 포트홀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공석이었던 전남 연구원장 공모를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출생아 감소로 아동인구도 갈수록 줄면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텅 빈 놀이터들이 최근 각종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목포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한쪽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먹다 버린 음료 용기와 휴지 등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안내판은 부서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제 애기들이 안 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쓰레기 버리고 그러니까. 취재를 하던 중 한 어르신이 직접 청소 도구를 가지고 나와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내가 맨날 이거 줍고 저것도 주워서 저 봉지에다 담아놓고 그래요. 너무 더러우니까. 인근의 또 다른 놀이터도 마찬가지. 놀이터 바닥에 각종 쓰레기들은 물론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들이 가득합니다. 담배꽁초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쓰레기통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포 지역 아동 인구는 3만 4천여 명. 5년 전에 비해 1만 1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그만큼 줄고 있는 겁니다. 이런 텅 빈 놀이터는 이제 아이들의 공간이 아닌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놀이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일정이 저희는 선발을 하거든요. 항상 보면 1월이 좀 약간 맥힙니다. 1월달에 공원들 여기서 다 하면 상당히 공원수가 많은데.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가운데 하나인 놀이터. 목포시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겨울철이면 얼었다 녹은 도로 위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포트홀인데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목포역과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가 더욱 심각해 관광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역 인근 도로. SUV가 쿵 소리와 함께 위아래로 들썩거립니다. 또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 울퉁불퉁 도로 곳곳에 생긴 이른바 포트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위태로워 보입니다. 100m 거리에만 이렇게 물이 고일 정도로 깊이 패인 곳들이 5곳이 넘습니다.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로 인해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타이어 파손도 될 수 있고 차도 마모도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또 둘째치고 또 아까치 말씀드렸지만 급차선 변경하다 보면은 사고 날 확률도 높고. 더 큰 문제는 이같이 곳곳에 퍼져 있는 포트홀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겁니다.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가 4대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택시 노면 상태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그러네요.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도 마찬가지.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땜질한 곳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도로가 움푹 패인 포트홀 천지입니다. 취재 차량이 직접 문제의 도로들을 달려봤습니다.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차량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위험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2천여 건의 포트홀 정비를 했다고 밝혔지만 도심 도로는 여전히 위험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애기들 데리고 타는 그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얘들도 깜짝깜짝 놀릴 때가 많고.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 노후화된 도로 포장 공사를 새로 하지 못하고 땜질식 정비만 하고 있는 상황. 저희들 그 포트홀이라 해봐야 어차피 그 조그만 도로 폐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것을 도로 포장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상 구역 전체가 넓어버리니까 땜빵하는 수준 이렇게 해야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목포시의 행정 방침이 헛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기업 구조 개선,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여수와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맡은 컨소시엄에 태영건설이 포함돼 있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해안가 마을 폐교 부지에 조립식 건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사무실입니다. 6,900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한 건 DL-ENC 컨소시엄. 여기엔 시공 능력 16위의 태영건설도 포함돼 있는데 부동산 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게다가 태영 측이 내놓은 자구 계획에 대해 채권단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자구안이 없는 워크아웃 계획안은 채권단의 75% 동의를 받기 쉽지 않으므로 태영건설의 지분은 25%로 주관사인 DL-ENC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착공 전인 만큼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가 태영 측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정상화나 사업자 변경 등의 시간이 걸릴 경우 완공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 사항 봐서 지분 조정할 건지 공기가 지연될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예정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에 미치는 파장을 분석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김산 무안군수와 김영록 전남지사의 만남이 설 명절 전에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광주시장과의 회동 뒤 무안군수와 만나 공항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무안군에 전달했는데 무안군은 현재 전남지사와의 만남 여부를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영록 지사가 오는 17일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뒤 무안군수와의 만남이 성사되면 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반년 넘게 공석이었던 전남연구원장 공모를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연구원 원장 공모 절차를 지난해 말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고 최근 다시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김영록 전남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연구원장 공모 절차에 대한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이르면 이달 중순 전남연구원장 공모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목포시가 오는 10일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 가칭 한국 나전치기 박물관 건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박물관 건립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를 시작으로 이치룡 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과 전우용 전 한국학 중앙연구원 개건교수 등 4명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박물관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공청회 의견과 박물관 설립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물관 건립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서를 문체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호남선 승차권 예매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예매 첫날인 8일과 9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매를, 11일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호남선 온라인 예매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승차권 앱 코레일톡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자치단체들이 2024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군이 이색적으로 반값 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쓴 돈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줘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과 영암을 잇는 풀지째 터널. 최근 반값 관광을 홍보하는 조형물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강진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24년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2인 이상 가족들이 강진에서 식사나 숙박에 쓴 비용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물론 지원 조건도 있습니다.
관내 5만 원 이상 소비와 강진읍 소재 점포 1개소 이상 소비,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입니다. 받은 지역 상품권을 쓰기 위해 다시 강진을 방문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게 이제 관광 쪽에는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을 실현하게 돼 있고요. 강진구는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최소 3배에 달하는 관광 소비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기틀 구축이 최종 목표입니다. 최근에 초저가 판매처럼 강진군도 반값으로 강진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시행을 해서 관광을 통해서 관광객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강진 반값 관광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반값 관광이란 강진군의 새로운 도전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지난해 54만 1,100대를 생산해 공장 설립 이래 최대 생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간 50만 대 생산을 돌파한 건 지난 2014년과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9년 현대차 그룹에 편입된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 지난해 공장 설립 이래 최대 생산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광주 공장의 지난 한 해 생산량은 내수 18만 7,968대, 수출 35만 3,132대 등 모두 54만 1,100대. 지난 2014년과 15년 두 해 연속 50만 대를 돌파한 이후에 연간 40만 대 생산 능력으로 떨어졌었는데 지난해 다시 50만 대를 넘어선 겁니다. 특히 지난 2014년 53만 8,896대 이후에 9년 만에 역대 최대 생산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2022년에 비해서도 내수가 11.8%, 수출이 16% 증가했는데 스포티지와 셀토스 봉고트럭 등 인기 차종의 판매 호조로 역대 최대 생산 기록으로 이어졌다고 기아 측은 밝혔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주요 차종들이 국내외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면서 역대 최대 생산이라는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차종별로는 광주 공장의 대표 차종인 스포티지가 20만 5,230대, 셀토스 16만 4,973대, 봉고트럭 10만 1,430대였습니다. 특히 스포티지는 지난 2004년 8월 첫 생산을 시작한 이후 누적 생산 대수가 304만 9,800여 대로 20년 만에 300만 대 생산을 넘어섰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측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고품질의 차량 생산으로 전 세계 고객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난해 최대 생산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면서 올해 역시 지난해 성과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광주 전남 지역의 기온 변동폭이 역대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12월 기후특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 전남 일평균 기온 변동폭은 5.6도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 최고 기온이 광주 20.3도, 순천 20.5도, 완도 20.3도를 기록해 극값 1위를 경신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동안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가면서 임시 휴장합니다. 휴장 기간 동안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메인 와이어로프의 5년차 운행에 따른 안전성 강화와 연신율에 의한 리스플라이싱 공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안전검사와 승강장 시설물의 종합적인 고강도 유지 보수도 이루어집니다. 전남교육청은 2023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업무 성과와 공로를 인정하는 조직 문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따른 첫 포상으로 청렴 업무 담당 부서인 감사관 청렴팀에 포상 휴가를 부여했고 향후 학교 현장과 교육 정책에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앞으로는 다양한 포상으로 자신의 성과와 공로가 인정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대학교 사학과 강봉용 교수가 호남사학회 제18대 회장 겸 이사장에 선출돼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직무를 수행합니다. 호남사학회는 1987년 광주 전남 지역의 역사학자들이 역사 연구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됐습니다. 신안군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이 잇따라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염전을 일구는 신안군 도초면 김운산 최재신 부부가 사지를 털어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고 대창식품 정현택 대표가 2천만 원, 신안군 요트협회에서도 500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습니다. 목포 자유시장과 한평 천지시장 등 전남 19개 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에는 특성화 시장 육성과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지역 상품 전시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지원됩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김선빈 선수와 총액 30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김선빈 선수와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6억 원, 연봉 18억 원, 옵션 6억 원 등 총액 30억 원의 FA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기아에 입단한 김선빈 선수는 지난 2020년 1차 FA에 이어 두 번째 FA 계약을 체결해 오는 2026년까지 타이거즈에서 뛰게 됐습니다. 목포시립도서관은 올해 독서문화진흥과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독서 동아리를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10명 안팎의 목포 시민들이 동아리를 구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목포시립도서관은 독서 모임 활성화를 위해 공간과 주제도서 등을 지원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어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추진단 사무실 현판 제막식을 여수에서 갖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의 현장 준비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여수 사무실 제막식을 계기로 글로컬 미래교육의 새 무대가 될 여수 세계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박람회 성공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안개도 짙게 껴 있는데요. 안개가 낀 지역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고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기 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을 보이며 공기가 탁한데요. 야외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 5도를 보이며 포근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11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져 내일 아침은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하늘에는 구름 많은데요. 아침 기온 목포와 신안 5도 보이고 있고 낮에는 한평과 영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도 구름 많겠습니다. 해남 2도, 강진 1도로 아침에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12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8시 7분입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이 영산호 가구단지로 신축 이전
충전했습니다. 위니아 딘체,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식탁, 돌침대, 세라믹 침대, 사무용 가구까지 축구장의 2배. 임태성의 요한이네 할인 매장.